안녕하세요. 이야기가 필요한 밤 이필밤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으시며 편한 밤 되세요. 비단장수의 약속. 빗소리가 기왓장을 두드렸다. 장맛비였다. 한낮인데도 하늘은 먹물처럼 짙었고 산길은 진흙탕이 되어 있었다. 윤서는 등짐을 더 단단히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비단 보따리가 젖으면 안 되었다. 장돌뱅이로 3년째 떠도는 길이었지만 이렇게 거센 비는 처음이었다. 숲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고택이었다. 담장은 낮았고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섰다. 마당에 빗물이 고였고 처마 끝에서 물줄기가 쏟아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냈다. 실례합니다. 비를 피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다. 다만 안채에서 작은 불빛이 흔들렸다. 윤서는 천천히 다가갔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 여린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등불 하나가 방 한가운데를 밝히고 있었다. 그 빛 아래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다. 가르마를 곱게 넘긴 머리, 소복한 치마 저고리. 그녀는 바느질을 하다 말고 윤서를 보았다. 윤서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비가 너무 거세서.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여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윤서는 벽 쪽으로 몸을 기대고 앉았다. 등짐을 내려놓으니 비단 보따리에서 희미한 물기가 배어나왔다. 여인이 그것을 보더니 작은 수건을 건넸다. 닦으세요. 비단은 물을 싫어하니까요. 윤서는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풀었다. 다행히 안쪽 비단들은 무사했다. 붉은 비단, 푸른 비단, 꽃무늬가 수놓인 비단. 등불 아래서 그것들은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빛났다. 여인의 시선이 그 위에 머물렀다. 아름답네요. 장사를 하다 보니 좋은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윤서는 그렇게 말하며 여인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 같은 것이 있었다. 깊고 고요한 슬픔. 마치 오래 빗속에 서 있던 사람처럼.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혼자 계십니다. 여인은 설명하듯 말했다. 그래서 이렇게 조용한 곳에 사시는군요. 네. 세상은 우리를 잊었고 우리도 세상을 잊었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처마에 매달린 풍경이 작게 울었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다. 윤서는 비단 한 폭을 펼쳤다. 연분홍빛이었다. 봄날의 복숭아꽃 같은 색이었다. 이건 어머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었다. 값을 받으셔야죠. 아닙니다. 비를 피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그 고택의 마루에서 잠을 청했다.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는 여인의 눈빛을 다시 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봄날처럼 따뜻했고 또 슬펐다. 아침이 왔다. 비는 그쳤고 하늘은 맑았다. 마당의 고인 물에 햇살이 부서졌다. 윤서는 등짐을 챙기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안채에서 여인이 나왔다. 그녀의 이름은 수연이었다. 어젯밤 짧은 대화 속에서 윤서는 그 이름을 들었다. 수연은 작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건넸다. 드실 것입니다. 길이 머니까요. 감사합니다. 윤서는 보자기를 받으며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비단 조각을 꺼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다. 하늘빛이었다. 이걸 받아주시겠습니까? 수연은 비단 조각을 보았다. 왜 주시는 건가요? 표시입니다. 제가 다시 올 거라는. 수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돌아오실 건가요? 네. 봄이 되면.
윤서는 그렇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그땐 저도 봄일까요? 수연이 물었다. 윤서는 미소 지었다. 그대는 이미 봄입니다. 바람이 불었다. 마당에 버드나무 가지가 흔들렸다. 수연은 비단 조각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기다릴게요. 윤서는 고개를 숙이고 대문을 나섰다. 산길은 아직 질척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뒤돌아보니 수연이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작게 흔들었다. 윤서도 손을 들었다. 그리고 그는 떠났다. 다른 마을로 다른 길로. 비단을 팔고 사람들을 만나고 계절을 지나며.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항상 그 고택이 있었다. 장맛비와 등불, 그리고 수연의 눈빛. 봄이 오면 돌아가리라. 그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10년이 흘렀다. 윤서는 이제 35이었다. 떠돌이 장수에서 포목점 주인이 되었다. 한양의 작은 가게를 열고 비단을 팔았다. 사람들은 그를 신용했고 장사는 번창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다. 봄이 올 때마다 그는 남도로 가려 했다. 하지만 매번 무언가가 그를 붙들었다. 어머니의 병환, 가게의 화재, 전쟁의 소문.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봄날, 윤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남도로 향했다. 손에는 비단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가장 아름다운 비단들이 있었다. 수연을 위한 것이었다. 산길은 여전했다. 나무들은 더 크게 자랐고 풀들은 더 무성했다. 봄빛이 숲을 가득 채웠다. 윤서의 가슴이 뛰었다. 곧 그 고택이 보일 것이다. 곧 수연을 만날 것이다. 하지만 고택은 변해 있었다.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대문은 떨어져 나가 있었다. 마당에는 풀이 무릎까지 자라 있었다. 처마는 기울었고 기와장 몇 개가 깨져 있었다. 윤서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수연 씨? 대답은 없었다. 다만 바람 소리만 들렸다. 그는 안채로 향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 집에 살던 여인을 아십니까? 한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그 집은 오래전에 비었소. 여인은 5년 전쯤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소. 윤서의 세계가 흔들렸다. 무슨? 어머니도 그 전에 돌아가셨고, 여인은 혼자 살다가 병으로 갔다오. 안타까운 일이지. 윤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고택으로 돌아갔다. 마당에 주저앉았다. 비단 보따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하늘을 보았다. 봄은 와 있었다. 꽃들이 피어 있었다. 새들이 노래했다. 하지만 그의 봄은 없었다. 윤서는 며칠 동안 고택에 머물렀다. 떠날 수가 없었다. 그는 방마다 돌아다니며 수연의 흔적을 찾았다. 부엌에는 깨진 그릇들이 있었다. 마루에는 낡은 베개가 있었다. 모든 것이 세월에 묻혀 있었다. 그러다 안방에서 그는 멈췄다. 벽에 무언가가 걸려 있었다. 자수였다. 천천히 다가가 보니 그것은 한 폭의 그림이었다. 비단 위에 수놓인 풍경. 봄날의 들판이었다. 노란 유채꽃이 피어 있고 그 사이로 두 사람이 서 있었다. 남자와 여자. 남자는 등짐을 지고 있었고 여자는 비단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다. 윤서의 손이 떨렸다. 자수의 모서리에는 작은 글씨가 있었다. 수연의 손글씨였다. 그대의 봄은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윤서는 자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목소리를 내어 울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빈 방에 울려 퍼졌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바람이 불었다. 창문이 열리며 봄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자수가 흔들렸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수연이 거기 있는 것처럼. 윤서는 자수를 벽에서 내렸다. 조심스럽게 접었다. 그리고 품속에 넣었다. 이것만은 가져가야 했다. 수연의 마지막 약속을. 그는 비단 보따리를 방 안에 두고 떠났다. 그 비단들은 수연에게 주려던 것이었다. 이제 그것들은 이 빈집에 남아 봄과 함께 있을 것이다. 대문을 나서며 윤서는 뒤돌아보았다. 고택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무너져 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서 있었다.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다시 올게요. 윤서는 속삭였다. 봄마다 올게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고택의 새 주인이 왔다. 한양에서 온 젊은 부부였다. 그들은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담장을 쌓고 대문을 새로 달고 기와장을 갈았다. 마당에 풀을 뽑고 우물을 청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안방 벽 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봉투였다. 낡은 한지로 만든 봉투. 아내는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수연의 글씨였다. 그대를 기다리며 봄을 새었습니다. 10번의 봄이 왔고 10번의 봄이 갔습니다. 그대는 오지 않았지만 저는 그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오지 못할 이유가 있고 돌아갈 수 없는 길이 있으니까요. 다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그대가 주신 비단 조각을 저는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저의 봄이었고 희망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수놓은 자수를 그대가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우리의 봄을 담았습니다. 오지 못한 봄을, 만나지 못한 날들을. 그대의 바느질에 머물던 봄, 그리움의 끝에서 피어납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그것만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편지를 보여주었다. 남편은 조용히 읽었다. 그리고 말했다. 슬픈 이야기군. 하지만 아름다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렇지. 누군가를 이렇게 기다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야. 아내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벽 틈에 다시 넣어두었다. 여기 두어요. 언젠가 누군가 다시 찾을지도 몰라요. 봄이었다. 창밖으로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버드나무 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났다.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은 따뜻했다. 고택은 다시 살아났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마당에는 꽃을 심었고 처마에는 새 풍경을 달았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남자가 고택 앞에 섰다. 윤서였다. 그는 약속대로 다시 왔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윤서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조용히 꽃다발을 대문 앞에 놓았다. 수연 씨. 그는 작게 속삭였다. 봄이 왔습니다. 그대가 수놓은 봄처럼 아름답게 왔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꽃잎들이 날아올랐다. 윤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은 하얗게 흘러갔다. 그는 미소 지었다. 슬프지만 평온한 미소였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섰다. 천천히 산길을 내려갔다. 뒤에서 풍경 소리가 들렸다. 맑고 청아한 소리였다. 봄은 매년 온다. 꽃은 매년 핀다. 그리고 약속은 시간을 건너 남는다. 비단 장수는 매 봄마다 그 고택을 찾았다. 꽃을 놓고 잠시 서 있다가 떠났다. 말없이 조용히. 그리고 고택의 벽 틈에서 수연의 편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누군가의 봄을 기억하며 누군가의 그리움을 품으며.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봄은 다시 온다. 언제나.